이 기법은 세계투자대회에서 30번 이상을 우승한 로브 호프만이 개발한 거래 전략입니다. 하나의 추세가 지속될 때 보통 사용되며 저도 많이 사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거래하는 사람에 따라 중간적 관점이 필요한 거래이기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거래에 대한 제 생각과 짧은 팁을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S트레이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승장과 하락장이 오래 이어지는 경우 적합한 트레이딩 기법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이 기법은 대회에서 30번 이상 우승한 트레이더의 기법이며 저 역시 상승장과 하락장에 자주 이용하는 기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기법의 적용은 주식, 암호화폐, 바이너리, 외환 등 모든 시장 참여자가 있는 차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표에 대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법의 원래 정석은 EMA 20선 두 개를 켜놓고 하는 게 정석적인 기법입니다. 이 빨간색 EMA선은 현재 차트 15분에 대한 기본적인 선이며 이 노란색 EMA선은 같은 20 EMA선이지만 1시간 차트의 20 EMA선입니다. 이 호프만 거래 전략은 이 20 EMA가 45도 각도일 경우에 타겟 캔들 출현 시 미리 매수를 걸어두고 타겟 캔들의 돌파를 기다리는 매매법입니다. 호프만 거래 전략의 보조지표가 알려주는 이 캔들은 전체 몸통 크기에 대한 45% 이상의 꼬리가 발생 시 차트에 화살표 표시가 나타나며 이 꼬리에 매수를 걸고 이것을 캔들이 돌파하면 매수가 되게끔 하는 게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45도의 각도는 차트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 기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차트에 캔들을 고정해서 확대 축소를 해도 움직이지 않게 설정이 가능하지만 차트의 추세선을 자주 그리거나 확대 축소를 보통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도 있고 45도 각도를 매번 켜서 확인해야 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한 매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호프만 오버레이 보조지표를 켠 후 이 보조지표대로 매매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호프만 오버레이와 호프만 재고 조정 막대 보조지표의 몇 가지를 저희에 맞게 수정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재고 조정 막대를 켠 후 모습에 들어가서 파란색 라인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 지표를 켠 후 사진과 같이 체크를 해제합니다. 색상도 설정과 같이 모두 수정합니다. 색을 수정했던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 기법에 대해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고 노력했고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이 기법을 사용하실 때 승률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을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런 결과 매매 자리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몇 가지 선의 색을 바꾸면서 규칙을 추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기법은 하루 종일 계속 사용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자주 자리가 나오는 기법은 제 채널의 5분봉 기법이나 MACD 기법을 참고하시고 이 기법은 상승이나 하락 추세가 강할 때만 사용하는 기법이니 자주 자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기법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롱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이 많은 선 중에 하얀색 선이 두 개가 있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이렇게 무지개 순서대로 선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빨주, 노초가 정렬되어 있고 하얀색 선이 초록선보다 밑에 정렬되어 있을 때 롱 포지션 진입 오버레이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캔들의 몸통 대비 45%의 꼬리를 가진 롱 포지션 캔들이 나오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겟 캔들의 진입 조건이 있습니다. 타겟 캔들은 빨간 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 예시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캔들은 빨간 선보다 위에 있으므로 진입 가능한 캔들이 됩니다. 이 캔들은 빨간 선이 캔들을 통과했으므로 진입 불가한 무효 캔들입니다. 이 캔들 또한 꼬리를 관통하였으므로 무효 캔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처럼 꼬리를 통과하는 게 아닌 정확히 겹쳐 있는 경우에는
진입 캔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타겟 캔들이 발견되면 타겟 캔들과 타겟 표시, 화살표의 중간 정도 지점으로 진입 금액을 잡습니다. 손절 라인은 빨간색 선이 손절선이 되며 만약 캔들이 빨간 선에 붙어있는 경우에는 주황선이 손절 라인이 됩니다. 익절은 손절 크기의 1.5배로 합니다. 이어서 숏 포지션 진입 조건입니다. 숏 포지션은 롱 포지션과 3개 순서가 다릅니다. 빨강, 주황, 초록, 노랑 순서입니다. 노랑과 초록색의 순서만 바뀌고 하얀 선은 두 선의 위치가 바뀌었으므로 노란 선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몸통 대비 45%의 꼬리를 가진 숏 포지션 캔들이 나오면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캔들의 진입 조건은 롱과 동일합니다. 이제 백테스트를 할 시간입니다. 백테스트가 종료되고 이 기법에 대한 제 생각과 짧은 팁을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백테스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백테스트의 승률은 총 68%가 나왔으며 손절과 익절은 이전 영상과 달리 정해지지 않는 기법이어서 블로그 자료에는 1대 1.5로 손실 5%를 잡고 백테스트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임의로 수익 추정치를 계산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의 연승과 연패 구간 백테스트 자료를 보실 분들은 더보기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당 기법의 백테스트 후 생각과 팁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법은 평소 사용하는 기법이 반대 매매여서 추세가 한 방향으로 오래 지속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저는 100번 테스트를 위해 최대한 모든 구간에 진입하려 했지만 해당 사진과 같은 상황에는 실제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을 실제 매매 시 매매하지 않는다면 승률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기법은 상승과 하락이 뚜렷할 때 기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횡보장이나 상승과 하락이 자주 반복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입 캔들이 짧은 단봉의 도지 캔들은 진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짧은 도지인 경우 상승과 하락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경우가 많아서 내가 진입하려 하는 곳은 롱 포지션인데 숏으로 손절을 내고 가는 경우가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타겟봉의 크기가 크고 빨간색 손절 라인이 타겟봉과 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타겟봉의 끝부분에 손절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매 기법은 차트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게 좋으므로 해당 기법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해당 기법의 간략한 사용법과 기법의 보조지표에 대한 트레이딩 뷰 이름 등 영상에 대한 정보, 링크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